안녕하십니까, 김종국입니다. 오늘 그 아침이 2025년 1월 1일 을사년 새해입니다. 그 을사년 새해라 하니까 그 아침 일찍이 그 신문사에서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을사년에 대한 어떤 그 풍자를 좀 해달라 했어요. 제가 급히 사진을 찍으러 한 7시 반쯤 돼서 저 남매지 그 일대에서 촬영을 좀 하고 또 지인들한테 또 한 서너 카트 정도 지원을 받고 이래서 기사는 A4 용지 한 장 조금 넘게 기사를 적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골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 책상 위에 보면 꿈의 미학이라는 제가 직접 집필한 책입니다. 이 집필한 책이 수년 전에 제가 그 출간을 했습니다만은 제 전공이 구비문학이고 또 부전공이 민속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이제 매년 새해 되면은 제가 간단한 상식, 그의 상식을 좀 일깨워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역시 제가 그동안에 익힌 것을 토대로 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을사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뱀띠입니다. 뱀의 해죠. 근데 뱀도 갑, 을, 병정 여기에 맞춰서 색깔이 전부 있습니다. 원래는 푸른 뱀이다. 뱀도 푸른 뱀이 있고 또 흑뱀도 있고 또 백사도 있고 얼룩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통칭해서 띠를 상징할 때는 그런 그 색깔을 상징하지 않습니다만은 육식갑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색깔에 준해서 이 뭐 푸른 뱀이다, 흰 뱀이다, 또 말띠 같으면 백말띠다, 청말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해마다 갑을 병정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주어진 색깔이 있습니다. 그 색깔에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만은 원래는 푸른 뱀이다 하는 것이죠. 이 푸른 뱀은 상당히 지혜가 그 폭이 넓은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뱀은 서양에서는 강교한 동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상당히 이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죠. 물론 뱀에게 피해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뱀은 결코 자신을 건드리지 않으면 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대를 물지 않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물든 아까 뭐 독을 뱉든 이렇게 하는데요. 뱀은 상당히 공격적이면서도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함부로 달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뱀은 또요, 농민들에게는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에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그 마당에 보면 큰 벼 두지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집으로 엮어서 이렇게 만들었죠. 설치해 놓고 그 안에 벼를 여러 섬 넣어서 보관하는데요. 거기 보면 쥐가, 크고 작은 쥐들이 전부 덤벼서 구멍을 파고 그 1년 동안 그놈들이 먹고 해치는 게 양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집을 지키는 복신 중에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은 보통 지칭하기로 우리는 능구렁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능구렁이, 그 다음 박쥐, 두꺼비는 집에서 가신신앙에서 복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신이라는 것은 어떤 업을 지켜주는 신이다,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신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복신의 존재가요. 그런데 이 뱀도 그 복신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뱀은 곧 농민에게는 큰 도움을 주는, 또 이해로움을 주는, 이득을 주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화에서도 뱀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러나 이 뱀은 중요한 것이요, 1년에 한두 번의 허물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이 허물을 벗는다는 존재는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에 동면을 하고 나타납니다만 다른 동물은 허물을 벗지 않잖아요. 그러나 뱀만은 허물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환생의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뱀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목소리가 마침 그 꽹과를 치듯이 큰 포효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동물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를테면 집안에서는 개입니다. 개는 사정없이 구름만 날아가도 이렇게 짖고, 누가 길가에 집 앞에 자전거만 타고 가도 이렇게 하며 짖습니다. 이래할 때 만약 뱀이 허물을 벗고 있을 때 같으면 바로 뱀이 그 소리에 놀라서 허파가 터져 죽는다는 것이죠. 뱀은 이제 새로 태어난 어린이로서 이렇게 허물 1mm, 1mm 벗어 하루 종일 벗어나가는데, 그때 약한 신체가 갑자기 외부의 어떤 상당히 그 높은 소리를 들으면 허파가 터져서 그 자리에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뱀과 개는 서로 원진사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진사라는 것은 서로 만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화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과 개가 죽어서 저승에서 만났는데 둘이가 만나니까 하는 말이, 뱀이요 개를 보고, 당신은 내가 당신한테 해함을 전혀 없었는데 왜 나를 죽게 했느냐. 당신이 갑작스럽게 가암치는 모래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개는 또 억울하잖아요. 나는 당신을 조금도 해한 적이 없다. 내 혼자 집을 지키기 위해서 소리쳤을 뿐이지 왜 그때 하필 허물을 벗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주역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그 궁합을 보는 사람들은 서로 좋지 않은 관계다 해서 원진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 뱀이란 존재는 약하죠. 또 그렇고 뱀이란 존재가 그 생긴 모양이라든지 또 형체 자체를 보면 뭇동물들한테 상당히 소외되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모두가 깜짝 놀란다든지 안 그러면 싫어하죠. 누구든 하루에 뱀을 10번 보면 10번 다 놀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뱀이 그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은 스스로 살아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그렇게 해서 뱀은 지혜가 있다. 뱀이 심지어 상대와 경계하기 위해서는 이 지르러미 속에서 아주 청각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 땅이 조금만 움직여도 땅이 움직인다. 지진이 온다. 땅이 100m 밖에 누가 뛰어온다 하면 땅이 약간 울리는 소리까지도 전부 감지해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상당히 영험한 존재로도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성공한 자를 미꾸라지 용됐다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용의 단계도 처음에는 미꾸라지가 시작해서 그 다음에 큰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이무기가 되어서 이무기가 성천함으로 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무기까지는 동물의 형상이 있는데 용이 된 상태에서는 성천하기 때문에 상상의 동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공한 존재인데 성공 바로 밑에 단계가 큰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에서 성공하기까지는 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뱀과의 가장 궁합이 맞는 해, 이 궁합이 맞는 해는 원래는 닭띠와 소띠입니다. 그래서 이걸 닭띠, 소띠, 뱀띠를 흔히들 삼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를테면은 소는 되새김을 하는 동물입니다. 한 분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허겁지겁 일을 하다가 막 기회가 있으면은 막 풀도 뜯어먹고 집단도 통째로 막 씹어먹고 꼭꼭 씹을 시간이 없습니다. 반추동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고는 저녁에 와서 되새기면서 꾹꾹 씹어가 전부 소화를 시킨다. 저녁에 와서 되새김 운동을 잊어버리고 곤에서 잠이 들어버렸을 때 만약의 경우에 그대로 잤다 하면 고창장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는
되새김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도 없다 하는 것이 동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일 일하고 허겁지겁 집단을 먹고 죽을 먹고 이렇게 피곤해서 자는데 가만 보니 옆에서 보니까 뱀이 소의 다리에다가 자기 몸을 감고 이렇게 있는데 소가 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를 살리기 위해서 소 다리를 칵 깨물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소는 깜짝 놀라죠. 그러나 소의 뱀의 독은 피부 내에 침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고 있을 때 소가 깨어나서 트림을 하면서 그름을 전부 씹어서 되새기고 뒤집어서 또 되새기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혹시 또 잘 수가 있으니까 그 리듬을 맞춰주기 위해서 뿔에 앉아있던 닭이 꼴꼴꼴꼴 하면서 노래를 맞추어서 씹는 고하고 서로 박자를 맞춰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 동물은 모두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헤어지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합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음식의 삼합도요. 홍어하고 홍어회는 첫째 홍어의 혼차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홍어를 먹으면 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걸리가 있어야 되고 또 막걸리가 있으면 홍어에는 뭐 신김치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음식도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제맛을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삼합 반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공합도 그런 게 있다. 그걸 원래는 푸른 뱀 그러니까 갑을에서 을사년이니까 을사년은 동쪽을 바라보면 약간 기울어진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예리한 눈으로 지혜력을 가지고 끈기 있게 탐지하면서 사방을 관찰하고 상대를 또 지켜보고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뱀띠의 해가 된 만큼 모든 일들이 상당히 섬세하면서 또 연구적이고 관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관찰력으로 성공할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는 서로가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서로가 도와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하는 그런 기풍을 진작시켰어. 조금 부족한 것은 보태주고 또 전에 일어났던 것은 항상 자기 성찰을 해서 지나온 일을 살펴보고 해서 뭔가 새로운 해의 맞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한 해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서로 상대부터 먼저 이해하고 또 나를 살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긴 시간을 해야 됩니다만 오늘은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